미국과 중국이 주고받는 관세 폭격에 세계 증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내놓는 돌발 정책 카드에 현기증이 날 정도로 시장은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대체 투자의 강자라 불리는 이지스 자산운용을 찾아 불확실성 속 투자 기회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장지영 증권부문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시장이 많은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트럼프 관세라는 변수를 좀 마주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글로벌 또는 미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 지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미국 기업의 부도율, 두 번째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업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두 가지를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역사를 보시면 미국의 목표는 재정 적자, 그 다음에 무역 적자, 그리고 정부 부채 해소에 달려 있습니다.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어서 트럼프가 좀 과격하게 내놓은 측면들이 있지만 미국이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적자들을 반드시 해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1기와 다른 점은 중국이 1기와는 다르게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고 그동안의 이머징도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산업 구조가 이렇게 전통과 첨단이 혼합된 경제는 없거든요. 대선 후에 정책을 봐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이머징이 회복된다고 그런다면 우리나라는 더욱더 각광받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아주 미국에 오리엔티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균형점을 회복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참 중국에 많은 피해를 봤었는데 왜 이런 시기에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라 그러면 미국이 하락 추세에 있다고 그러면 중국은 상승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 경쟁력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바이오라든지 IT 쪽에는 여전히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한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ETF 시장이 너무 발달돼 있으니까 원하는 섹터, 원하는 지역에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조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재나 아니면 실물자산, 금, 구리, 실물자산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섹터들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 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 전문가인 대표님께서 보시는 올해 채권 시장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 10년물이 4.5%, 30년물이 5%에서 살짝 내려와서 4.8% 정도 되는데 사실 10년물 이상은 인플레이션이 취약한 구간입니다. 물론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이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bp 정도 레인지 바운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 추경이 예정이 돼 있지만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스탠스를 취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돈이 좀 풀릴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채권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60대 40 포트폴리오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오히려 50대 20대 20의 포트폴리오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20%가 뭐냐면 대체 투자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에셋 클래스를 편입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퇴직연금에서 이제 편입할 수 있는 게 리츠가 지금 시가 배당률이 6%에서 7% 정도 되니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다면 충분히 버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스 운용만의 투자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지스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분과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증권 시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데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대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군들이 유동화가 많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지스 자산운용의 증권 부분이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리 IPO하고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은 15%를 다 달성해서
청산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인컴형 자산 전략이 보통 보면 7%에서 8% 타겟을 하고 있는데 3545가 이제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지스 자산운용만의 강점이 인컴형 자산, 꾸준하게 수익률을 안겨주는 자산 전략인데 그런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퍼스트 IPO 펀드라고 새로운 펀드를 출시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펀드인가요? 퍼스트 IPO 펀드는 보통 프리 IPO 펀드 그리고 공모주 펀드에는 익숙하실 건데 보통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반등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주식들을 편입을 해서 목표 수익률을 10% 정도 잡고 만기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타겟팅을 해서 구성한 전략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의 강점인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 투자에서의 강점을 좀 강조를 해서 유동화된 대체 투자 자산과 유가증권을 결합한 상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략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레버리지 투자를 좀 지향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가의 GDP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좋은 기업들 그 선별해서 투자를 하시면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는 꼭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원유가 되었던 금이 되었던 아니면 밀이 되었던 그런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들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